그럼 이제 오늘 이야기해 볼 과학 이야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요. 플라즈마에도 좀 과학 이야기가 담겨 있잖아요. 네네네. 한번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플라즈마에 담긴 과학 이야기는 저희가 생활 속에서 볼 수 있는 플라즈마를 쉽게 설명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첫 번째로 이제 태양이 있는데요. 네. 태양은 온도가 워낙 뜨겁기 때문에 그 자체가 플라즈마 상태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오로라를 예를 들 수 있겠는데요. 오로라는 태양에서 흑점 폭발할 때 방출되는 수소나 헬륨 기체들이 우주 공간을 떠다니다가 지구 표면에 근접하게 되면 네. 지구 자기장에 의해서 가속이 되게 되는데요. 이 가속이 되면서 지구 대기와 부딪혀서 빛으로 나타내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잘 보기가 어렵고요. 그렇죠. 아이슬란드나 이런 네. 극지방에서 많이 종종 네.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전자레인지가 있습니다. 전자레인지도 네. 마이크로웨이브라는 전자기파를 이용해서 수소 원자를 진동시키거나 회전을 시켜서 열을 발생하는 원리로 네. 음식물을 뜨겁게 데필 수 있는 원리고요. 그 외에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형광등, 네. 형광등도 사실은 플라즈마의 원리를 이용한 것입니다. 그 외에도 네온사인이나 네. 자연 속에 나타나는 번개, 이것도 음. 플라즈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항상 플라즈마를 보고 있는 거였네요. 그렇습니다. 생활 속에 항상 있습니다. 그럼 플라즈마 산업에 필요한 전공이 좀 따로 있을 것 같은데요. 인재상하고 이를 종사하려면 필요한 과학 지식 어떤 게 있을지 알려주세요. 예. 플라즈마 기술은 사실은 물리화학적인 기반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네. 응용은 이제 반도체, 재료, 전기, 전자, 생명, 환경 등 광범위하게 이제 응용되고 있기 때문에 대학교에서도 플라즈마 학과가 따로 없거든요. 예. 그런 이유는 워낙 응용 분야가 광범위하기 때문입니다. 네. 필요한 지식이 너무 많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플라즈마 산업에 필요한 인재는 특정한 지식이 필요하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모든 분야에 대해서 각각 인재가 필요하고 네. 플라즈마 산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는 플라즈마 기술을 접해보고 알아보고 네. 본인이 원하시는 분야에 대한 지식을 쌓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인재 선발 시에도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플라즈마 산업 전문 인력의 양성 방안이 있을까요? 강원도가 이제 인재 유입이 적다는 이유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강원도는 타 지역에 비해서 이제 대학교 수가 일단 적고요. 적죠. 네. 지역 이동에 대한 거부감이 많은 인재들이 잘 안 움직이기 때문에 채용하기 사실 어렵습니다. 네. 그렇다고 타 지역의 인재를 영입하자니 거리 등의 문제도 이제 쉽지 네. 않고요. 특히 철원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1차 산업 기반 지역으로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선뜻 지원하기 어려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 연구원이 대외적으로 널리 알려지지 않은 것도 하나의 인재 영입이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한데 저희 연구원의 위상이 네. 지금보다 더 높아지고 현 시점보다 전문성을 높이게 된다면 조금은 인재 선발이 쉽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요. 네. 이런 현상을 해결하려면 도내나 특히 철원군 내 플라즈마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기관과 네.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산업 맞춤 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면 인재 유입도 수월해질 것이고 네. 강원도 플라즈마 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도내 대학과 인력 연계를 통해서 교류를 할 수 있다면 네. 좀 더 수월하게 인력 수급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많은 지원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철원 플라즈마 산업기술연구원이 생각하는 기초과학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기초과학이라는 것은 네. 아주 근본적이고 네. 기본적인 밑바탕이 되는 과학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학이나 응용과학의 뿌리가 되는 기술입니다. 산업이 발달하면서 요즘은 첨단 기술을 보유하여야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렇죠. 있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이러한 첨단 기술은 기초과학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고요. 따라서 기초과학에 투자한 시간과 노력, 네. 비용은 결코 헛되지 않고 과학기술 발전에 초석을 다지는데 네. 많은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플라즈마 기술 역시 기초과학이 매우 중요한 기술이고요. 물리화학이나 전기전자 등 많은 여러 분야의 기초 지식이 모여서 네. 개발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초과학이 가장 필요해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강원도 플라즈마 산업의 향후 과제가 있을까요?
일단 강원 지역의 연구개발 투자 규모가 타 지역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산업의 집적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는 네. 현재 다양하게 추진 중인 산업들의 클러스터 조성을 확대해 나가고 네. 여기에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규모 확대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에서도 이제는 플라즈마 산업이 많이 알려져 있고 네. 주목받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이나 도내 대학교에서도 플라즈마와 관련된 기반 시설과 함께 인프라가 갖춰지면서 플라즈마 산업에 대한 여건이 많이 개선되고 있다고 생각되고요. 네. 태백에 플라즈마 발전소가 건립되고 있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 기업의 유입 등 산업 발전의 기반이 네. 마련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더 집중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서 네. 한 단계 점프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네. 이제 우리나라 산업은 탄소 중립, 수소, 그린 뉴딜, 전기차 등으로 이제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시대적 상황에 맞는 추진 전략을 펼쳐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되고요. 특히 미래에너지, 우주공학 관련 기술로도 플라즈마가 주목받고 있기 때문에 플라즈마 기술의 집중적인 육성을 통해서 강원도만의 특화된 플라즈마 기술 도시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되고 저 또한 희망하고 있습니다. 향후 발전될 가능성도 높고 미래도 밝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강원도 플라즈마 산업의 미래상 그리고 이에 따른 도민분들과 국민분들의 이익이 있을까요? 지금까지는 플라즈마 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단계였지만 네. 미래에는 강원도의 플라즈마 산업에 투자하고 싶은 기업이 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하고 있는 기술의 완성도를 높여서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연구 성과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렇죠. 현재 강원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소재, 수소 산업을 포함한 네. 미래 육성 사업들이 성공적인 결실을 맺어서 기업들은 매출을 올리고 첨단 산업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정말 좋은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도민의 삶의 질을 네.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강원도에서는 미래에너지를 할 수 있는 인공태양을 상용화 꿈을 이제 이루기 위해서 네. 연구 기반 조성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인공태양 연구단지 유치 지원이나 인공태양 상용화 연구개발 사업에 사업을 발굴하는 새로운 미래 전략 사업을 추진 중인데요. 이러한 산업도 반드시 좋은 결실을 맺어서 네. 강원도의 플라즈마 산업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철원 플라즈마 산업기술연구원 손병구 플라즈마 융합사업본부장님 모시고 융복합 의료기기 과학기술 알리기 제4편 플라즈마 강원 산업지도를 바꾸다를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알찬 기초과학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